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경영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평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성과의 가치를 진단하고 판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한 걸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평가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실행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계획한 것과 비교해보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 분석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정하는 것, 수정된 계획을 통해서 다시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도달할 수가 있고, 원했던 그 계획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그 경영 관리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는 크게 보면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사례가 나와 있네요. 어떠한 교육부에서 그 선진화, 선도대학을 선정할 때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하는데, 서면평가에는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이루어지고, 2단계 현장평가에서는 정성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어떠한 일을 평가를 할 때 몇 가지 방법을 쓴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두 가지 방법을 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보면은,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 설명을 했는데,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량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정성평가까지 이루어질까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좋은 장단점이 있고, 어떤 하나만 가지고 평가했을 때는 충분치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각각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평가가 서로 이루어질 때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어떤가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 여러분 성적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 학정부라 그러나요? 학생기록부, 거기에 보면은 정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수업에 대한, 시험에 대한 평가는 아마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도 요즘은 정량적, 정성적이 동시에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평가를 할 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같이 하는데, 과연 각각 정량적 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정성적 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상황에 맞는 올바른 평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경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우리 한번 정량평가가 뭐고 정성평가가 뭐고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성평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정성평가를 여기서는 몇 개 관점으로 보고 있나요? 4개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생산운영관리, 마케팅평가, 자원투입평가, 자금 흐름의 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생산운영관리에서는 일정 계획에 따라서 생산 출하가 잘 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품질 수준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마케팅 활동 같은 것은 적절한가,
가격은 적절한가, 판매 장소는 적합한가, 그죠? 일부는 적합할 수가 있고 일부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판매 판촉 활동은 잘하는가, 고객은 만족하는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되죠? 정성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정성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자원 투입의 평가를 본다면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자원이 충분한가? 인적 자원이 충분하고 인적 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원하는 목표에 잘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혹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적정한 양과 질, 뭐의 적정한 양? 자원의 적정한 양과 적정한 질을 유지하면서 적기적소에 우리가 자원을 잘 공급을 해서 원했던 생산품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이 지금 사용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금 흐름 같은 경우는 원활한가? 수익성은 잘 내고 있는가? 그죠? 이런 그 경영 기능별로 뭐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정성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냐면은 주관적 평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관적 평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 활동 같은 경우, 마케팅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판촉 활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고, 그럴 때는 먼저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촉 활동 같은 경우 일주일에 10시간을 판촉을 해야 된다. 그럼 10시간을 했으면은 평가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세울 거랑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정성평가가 주관적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정량적으로 세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성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량평가에 대해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수익성 평가, 투자된 자본과 수익의 비율, 수익성 이런 거죠. 그죠? 자본 대 수익. 그 다음에 총 자본 이익률이라 그러면은 기초 총자본, 기말 총자본분의 당기 순이익. 여기서 여러분들 어려운 말 많이 나오죠? 기초란 말 나오고, 기말이란 말 나오고, 단기란 말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회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1기, 2기, 3기, 4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기에 가장 시작할 때가 기초고, 단기가 끝날 때를 기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기말, 자본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나옵니까?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수치적으로. 그래서 자본이 수익성이 몇 퍼센트 나왔다, 자본이익률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되면은 작년과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우리 계획에서 수익성을 5% 내고자 했다. 그러면은 과연 5%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 평가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원인 분석에 들어갈 수가 있고,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수정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수익성 평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정량적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옵니까? 경제성 평가예요. 경제성 평가. 이것도 이제 수익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도 경량적인 평가예요. 그죠? 비용 대 수익에 대한 얘기죠. 비용 대 수익.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효율성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효율성을 정의할 때 투입 자본 대 성과에 대한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뭘로 평가가 됩니까? 정량적으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규 사업을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뭘로 우리가 결정을 하냐면 경제성 평가의 결과로서 우리가 신규 투자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이라고 보면은 비용 대 수익으로서 어떠한 그 뭐죠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 수치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원했던 이익을 냈을 때는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원했던 이익을 만약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그러한 그 신규 투자 사업을 접게 되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뭐에 근거로서 하는 거다? 정량적 평가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생산성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산성 평가. 이 생산성 평가는 투입 자원 대 산출물의 비율이에요. 요거는 투입 자원 대 산출물의 비율은 우리가 효율성이란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산성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투입 요소에 따라서 인풋 자원에 따라서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란 건 뭐냐면 인력 자원이 얼마 들어가서 성과가 얼마 나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자본 생산성은 자본이 얼마 들어가서 생산성이 얼마 나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생산성을 평가할 때 1인당 총 수익을 얘기하거든요. 1인당 순수익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노동 생산성이다 이렇게 하고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어떤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런 생산성 평가라든가 경제성 평가라든가 수익성 평가 이런 건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다 정량적 평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한 그 회계 그 기가 끝나면은 회계 평가가 되면 매 년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죠 그 재무 성과를 우리가 뭐죠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재무 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기업의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에 기초로 하는 겁니까? 이 정량적 평가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라고 보면은 기업 평가의 도구로서는 정량적 평가가 정성적 평가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하지만 정량적 평가로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우리가 그 기업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같이 했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그 회사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절에서 경영 감사에 대해서 그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가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아우르는 평가 방법이 새로 만들어진 게 뭐죠? 균형 성과 평가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BSC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Balanced Scorecar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밸런스드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균형 잡혔다라는 얘기죠. 균형 잡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는 균형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경영 평가 방법을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BSC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BSC 방법을 실제로 현재 경영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BSC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비전이 있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만들어지고 그 전략이 만들어지면 그 전략에 따라서 전술이 만들어지고 각각 뭐죠? 4개의 관점에서 전략에 대한 목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 지표가 만들어지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BSC는 일반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는 일반적인 경영 성과를 보충을 해서 뭐죠?
고객 관점에서 프로세스, 여기서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면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 처리 절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로세스 관점에서,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즉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적, 정성적 평가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되죠?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고 균형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BSC 방식이 요즘에는 기업 내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BS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BSC를 이루는 네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재무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자, 고객 관점입니다. 고객 관점이라는 거는 여기서 고객을 단순히 엔드 유저, 즉 우리 제품을 소비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고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었을까요? 주주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되는 거죠. 주주들, 그죠? 그 다음에 고객. 여기서 얘기하는 고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완제품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과 고객한테 어떠한 가치를 주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고객들이 만족하는가로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정량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재무적인 관점.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자원에 대한, 재무 자원에 대한 효율성 혹은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정성적인 평가보다도 정량적인 평가가 훨씬 더 중시되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에요. 내부 프로세스. 이건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절차가 잘 되고 있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많이 번창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TV에서 많이 나오는 많이 얘기가 나오죠. 소셜 디스턴스. 그러니까 뭐 사람들과 만나는 거리에서 뭐 2m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손을 30초 동안 닦아라. 계속 깨끗하게 씻어라. 그 프로세스가 잘 만들어지고 그 프로세스가 잘 실행된다면은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 즉 업무 처리 절차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못 돼 있는가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과에 결정이 줄 수가 있고 그럴 때 내부 프로세스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못 돼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를 우리가 내부 프로세스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또 볼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보시면요.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보시면은 화장실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러한 화장실에 이렇게 무슨 판이 있고 거기 이런 게 써 있어요. 뭐 15분마다 내부 청소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해서 내부 청소가 돼 있으면 체크가 돼 있고 안 돼 있으면 X가 돼 있고 이렇게 이런 거 돼 있죠. 이런 것도 뭐냐면 업무 처리 절차를 만든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맥도날드에서 패티를 굽는데 그걸 제대로 굽지 않아서 어떠한 병원균 때문에 그걸 먹은 아기가 굉장히 아파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도 프로세스가 잘 안 만들어지고 혹은 프로세스가 잘 만들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뭐냐면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올바르게 내부 프로세스 절차가 만들어져 있고 그 프로세스 절차가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음식점 가면은 그런 거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음식점 가서 이제 화장실에 가보면은, 제가 화장실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화장실에 가보면 이런 거 써 있죠. 그 뭐죠? 그 내부 직원은 화장실에 갔다 온 이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라는 걸 써 있는 걸 아마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뭐죠? 내부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죠? 내부 프로세스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죠? 그 프로세스대로 실제로 해가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업무 처리 절차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뭐죠? 그 처리 절차가 실제로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죠. 이건 뭐냐면 조직 역량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건 뭐냐면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는 관점입니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성과가 나쁘더라도 만약에 미래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 기업을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뭐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내부 구성원들이 원할 경우에 자기 발전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이 되고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 모여서 업무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업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사기가 높고, 그래서 얼마나 조직에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뭐죠?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재무 관점, 이런 네 개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BSC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네 개의 관점은 결국 뭐랑 연결이 돼요? 기업의 목표, 기업의 비전 전략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는 주로 어떤 관점으로 봤어요? 재무 관점으로서만 우리가 기업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BSC가 만들어지면 네 개의 관점에서 BSC가 만들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하고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던 어떠한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BSC를 어떻게 만드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방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뭐가 되어 있죠? BSC, 아까 4개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러한 BSC를 만들 때 여기선 책에서는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죠? 첫째가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연계하는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아까 그 4개의 관점에서 어떠한 목표를 설계를 하는데 그 4개의 관점이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기업의 비전과 전략적인 목표랑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4개의 관점이 고객 관점, 재무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성장과 학습과 성장 관점이 뭐랑 연결이 되어 있죠? 비전과 전략, 기업의 비전과 기업의 전략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관점으로 우리가 경영을 할 때 결국 이러한 결과로서 기업이 원했던 비전과 전략을 달성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4개의 관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것을 평가를 하면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업의 목표하고 비전에 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하부 조직 단위 및 개인 단위 스코어 카드와 연계해서 통일성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계층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전략적 목표가 세워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술 목표가 세워지고, 예를 들어 전략 목표를 3개년으로 봅시다. 그럼 전술 목표가 뭐 예를 들어 1개년으로 세워지고, 1년에 따라서 뭐죠? 반기 목표가 세워지고, 반기 목표에 따라서 어떤 분기 목표, 그 다음에 월 목표, 그 다음에 주 목표, 그 다음에 일 목표, 이게 세워지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연계성, 통일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하부 조직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일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결국 3년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되어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뭐죠? 정성적인 부분도 우리가 같이 평가를 한다. 아까 우리가 4개 관점에서 보면 정성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원칙이 또 뭐죠? 그 동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 이거 뭐냐면 계속 그러한 과정을 수행하면서 서로 동료 간의, 상하 동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뭐죠?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랑 또 비슷하냐면은 요 원칙 두 번째, 서로 계층에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일이 결국 뭐죠? 전체 기업의 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 이용 방법이 용이해야 성공적 정착을 가져온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4개의 관점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쉽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쉽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 처리 절차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사적으로 모든 계층에 걸쳐서 시행되어져야 되고, 다른 시스템과 서로 연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BSG라고 얘기를 하면은, BSG라고 얘기하면 요 4개의 관점에서 고객 관점, 재무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4개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경영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할 때 어떠한 그 뭐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일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정량적, 정성적, 과거에 하나의 평가가 갖고 있었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방식의 새로운 경영 평가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그 경영 평가 방법 3가지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정성 평가, 정량 평가, 그리고 BSC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3절 경영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